맞습니다. 두 분은 북한에 있을 때 한 번쯤은 보신 영화죠?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제가 생각해보면 한 30번도 나와봤는데 외울 정도시겠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특정적인 영화, 이 새별이라는 영화 자체도 또 역시 김정일이가 지정을 해서 이 영화가 참 좋다 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아직까지도 이번에 반석인 신뢰가 이번에 4월 25일 건군절 때도 이걸 또 다시 돌렸다고 이렇게 언론에 띄울 정도거든요. 83년도 제작된 영화인데. 네, 그렇죠. 네, 이게 간단하게 줄거리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줄거리가 뭐냐면 일단은 이 주인공 그 영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바로 엄이란이고요. 네. 그다음에 리석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역시 공훈 배우인가 인민 배우가 지금 현재 되고 있는 박효신이라는 남자 배우인데요. 네. 이게 줄거리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둘 다 주인공이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이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이었는데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탄원을 하는 거죠. 우리 공부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니네는 공부만 해라 했는데 그럴 수가 없다. 나라가 전쟁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왜 공부를 하겠냐. 거기서도 살짝 우상화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영약 그냥 군에 나가서 네. 그다음에 둘이가 정찰병이라고 해서 스파이가 되는 거예요. 특수부대. 그래서 리석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적진에 들어가서 적 군사 기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스파이를 하다가 그 기지 좌표를 알려줘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빠져나가야 북한군이 그 기지에다가 포사격을 하잖아요. 네. 근데 못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져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좌표를 알리고 포사격은 나에게로라는 명대사를 남긴 것이 바로 이 영화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나는 못 빠졌지만 나한테 쏴라. 예, 바로 그것이 그 북한에서 강조하는 자폭 정신 막 이런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 영화가 되게 그냥 사회적으로 교양적 가치가 있다. 조국을 위해서 너네 한 목숨 바쳐라. 뭐 이런 영화거든요. 포사격을 나에게로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죠. 뭐 치킨을 나에게로. 네, 그러니까 거의 일반적으로 보면 그게 되게 그러니까 주민들이 좀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네네. 되게 죽으라면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뭔가 다 같이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대체 북한에서는 다 같이 음식을 먹으면 고기가 잘 팔리고 네네. 풀이라고 해서 채소가 잘 안 팔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포사격은 나에게로 해서 채소를 다 이렇게 내가 거둬 먹겠다는 거. 오. 그다음에 같이 공동 작업을 할 때도 네네.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을 때 하지 마 그럼 내가 할게 하는 의미를 포사격은 나에게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야유해서 말하기도 했었죠. 제가 좀 특이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오미란 씨가 김정일 위원장이 홍콩에서 쌍꺼풀을 시켜주셨다는 막 얘기를. 그런 이야기도 있죠. 대체 보면은 김정일이가 총애를 하는 그런 배우들은 뭐 정말 외국에서 우사를 데려오거나 네네. 어디 가자 루머지만은 이거 소문이에요? 예, 그렇죠. 정확한 그 팩트는 없는 거죠. 네, 그럼 오미란 씨 말고도 좀 이렇게 총애를 받았던 인기 여배우 누가 있을까요? 역시 그렇게 뽑으면은 홍영이죠. 홍영이. 예, 홍영이라고 해서 1955년생인데 어떻게 보면 어미나리보다 먼저 총애를 받은 배우가 홍영이인 거죠. 예, 홍영이는 18인가 19살 때 데뷔작이 꽃 파는 처녀라고 해서 북한에서 3대 가국 5대 영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인기 있는 혁명 가국 중에 하나가 꽃 파는 처녀거든요. 네. 이 주인공으로서 이 홍영이가 19살 때 데뷔를 했어요. 네네. 근데 김정일이가 저도 그것도 역시 루머지만은 그 영화를 보고 홍영이한테 홀딱 반했다나 봐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총애를 하댔는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은 북한의 예전 집회 1원짜리가요. 네. 1원짜리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바로 홍영이가 나옵니다. 집회까지 나오는 꽃 파는 처녀 주인공이 나옵니다. 네, 이 정도로 이렇게 총애를 받던. 지금은 안 그런가요?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네. 물론 인민 배우이고, 네. 예, 제가 듣기는 홍영이가 사는 아파트도 상당히 좋은 평양에서 고가 아파트. 김정일이 40돌 때 만들어진 40돌 아파트라는 게 40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예. 예, 뭐 정말 그야말로 그게는 엘리베이터도 이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펜트하우스 같은 거 하면 20층으로 바로 올라가고 10층으로 바로 올라가고 하는 네. 그런 아파트에서 살고 계세요. 예전 영화 여배우 얘기하니까 뭐 김지성 이사님이 가장 신나서 얘기하고 그렇죠. 계시는데 아직 20살인 나라 씨는 이런 여배우들 얘기 잘 모르죠? 아니요, 저도 잘 알아요. 잘 알아요? 네, 북한 요즘 보면 70년대, 80년대 배우들이 나온 영화를 이틀에 한 번씩 몰다하게 계속 틀어줘요. 이틀에 한 번씩? 네, 그리고 저희 젊은 사람들도 막 이렇게 대사를 달달 외울 정도로 이런 영화를 좋아해요. 네. 그럼 뭐 나라 씨가 좋아하는 남자 배우는 누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 북한의 리영호라고 있어요, 리영호. 리영호. 네, 근데 그분은 데뷔작이 홍길동? 영화 홍길동으로 데뷔를 했는데 네. 그 전에 배우들 보면 사전에 했던 배우들 보면 되게 굵직굵직하고 되게 남자다운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보면 되게 날렵하고
날씬하고 완전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서 여자들한테 너무 인기가 많았어요. 데뷔하자마자 지금 검은 배우가 된 거죠. 나라 씨도 많이 좋아했겠네요. 네, 그죠. 근데 리영호 씨 같은 경우는 그 연령대가 저하고 비슷하거든요. 아. 원래 이 사람은 배우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네. 김책공업종합대학이라고 해서 공과계 대학 졸업생이에요. 네. 나왔다가 인물이 좀 특이해서 그래서 원래 제일교포 출신이거든요, 이분도. 아. 예, 일본에서 나서 이렇게 왔는데. 특이한 근데, 케이스네요. 예, 근데 얼굴이 보면 우리 딱 그 이미지가 누구 같으면 이정재 씨 있잖아요. 오. 예, 비슷해요. 뭔가 카리스마. 좋아할 만하겠어요. 예, 뭔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이정재 씨. 뭐 액션도 네네. 약간 하고. 예, 일단 그런 배우인데 지금은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배우로 활약을 하고 있죠. 북한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배우들이 활동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제가 특이한 게 또 북한에서는 김일성 역할의 전문 배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얼마나 닮았길래 역할 전문이기까지? 이게 보면은 1982년도부터요 10부작으로 해서 조선의 별이라는 막 이른바 그때 당시 김정일이가 야심을 가지고 만든 예. 네, 다부작 예술 영화인데요. 이게 바로 김일성이를 현상한 김일성이가 일제 시기에 어떤 투쟁을 했다는 걸 그대로 현상한 영화거든요. 예, 거기에서 일단은 그 두 사람의 그 김일성 역을 하는 배우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예. 원래 70년대 말에 백두산이라는 영화에서 김영일이라는 분이 살짝 나왔었어요. 예, 근데 이 83년도부터 시작된 조선의 별에서는 김일성이가 좀 더 어린 나이 때, 10대 때 배우역, 10대, 20대 때 배우 강덕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강덕? 예, 강덕입니다. 예, 덕. 예. 예. 이 사람이 결국은 활약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거의 리얼리티를 살려가지고 똑같은 영화 배우하고 똑같이 대사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고생도 하고 이런 씬을 찍었는데, 이걸 보고 이른바 북한에서는 1호 배우라고 하거든요. 아, 1호 네. 현상 배우. 네. 근데 재미난 것이 이런 배우들은요, 김일성하고 똑같이 우대를 받습니다. 네. 네, 예를 들면 이게 세트장에 이게 촬영을 하는데 먼저 다른 배우들은 다 와서 스텝이고 뭐 이거 1시간이고 2시간 기다리고 있다가 김일성이가 등장하는 씬이 있잖아요. 그걸 네네. 찍을 때 김일성이가 벤츠를 타고 오는 거죠. 와. 그 배우가. 그러니까 내리는 순간부터 그 사람에다 강덕이라는 본명을 안 쓰고 예. 김일성 동지 예, 뭐 장군님, 뭐 원수님 이렇게 불러가지고 우대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김일성을 그대로 현상을 할 수 있게끔. 네. 거의 인생이 뭐 보장됐다 봐도 그렇죠. 과언은 그러니까 아니겠네요. 그분은 뭐 일단 얼굴 생김새 때문에 인생이 그냥 로또 한 방처럼 바뀐 거죠. 그렇군요. 나라 씨 보기에도 이 강덕이란 배우가 그렇게 김일성 주석이랑 닮았던가요? 닮긴 했지만 아무래도 김일성보다는 더 잘생겼다고 보죠, 저는. 뭐 전국적으로 김일성하고 똑같이 생긴 배우들을 찾아다닌다고 하지만 예. 만약에 이렇게 조금 그래도 뭔가 미약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국에까지 보내서 성형수술까지 시켜서 데려온다는 소문도 돌고 있어요. 소문으로? 네, 소문 들고 있어요. 그러면 김일성이 1호 배우가 있는 것처럼 혹시 김정일 1호 배우는 없나요? 한때 그래서 결국 90년대 넘어와서 북한의 영화계에서 이거 이어서 이 김정일이도 현상을 하는 영화를 만들자고 이렇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철저하게 김정일 자체가 막은 거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여러 가지 풍문이 많이 돌았는데 나는 아버지를 더 내세우지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이 나라의 수령 영수인데 나까지 이렇게 우상화하지 마라. 마치도 이렇게 겸손하고 이게 겸손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일단은 선전은 됐거든요. 네. 근데 뒤에서 돌아가는 풍문에는 김정일이가 컴플렉스가 심하잖아요. 키가 작고. 좀 아버지랑 풍채가 다르죠? 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 자기를 현상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그거 겁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체구도 있고 뭔가 있기 때문에 현상을 하기 쉬웠지만 단신인 김정일이를 배우로 만들다 하면은 그 배우 발탁을 제대로 못하면 정말 자기가 골러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지됐다는 그런 풍문도 있었습니다. 뭐 효심 때문인지 아니면 뭐 본인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 저하인지 네. 본인만이 알겠네요. 그렇죠. 네, 북한에서는 그러면 배우가 되려면 따로 뭐 오디션 같은 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발탁이 되는 건가요? 북한에서 영화 배우가 되려면 그 평양에 영화연극대학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서 배우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로 위주로 영화 감독이 오디션을 봐서 뽑아가요. 간혹 저같이 지방 예술대학교에서도 뽑아가긴 하는데 네. 출신 성분을 너무 따져요. 그래서 저도 뽑혔댔는데 출신 성분 때문에 그냥 불합격이 됐어요. 그 출신 성분이 나쁘다는 게 어떤 건가요? 일단 북한의 계급 제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출신 성분을 여러 갈래로 갈려놨는데 네. 기본 계급, 동료 계층, 그러니까 계층별로 기본 계층, 동료 계층,
그 다음엔 불안정계층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갈라놓고요. 이자처럼 뭐 예를 들면은 베이직은 네. 뭐 전쟁 때 아니면 일제 강점기 시대 부모님이 뭘 했냐, 예, 이 북한을 위해서 일했냐 아니면 남한을 위해서 일했냐 이런 걸 따져가면서 결국은 조상들의 그런 기준을 놓고 따진 것이 출생 성분이에요. 이 출생 성분 사회 성분, 출생 성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출생 성분은 내가 태어났을 때 당시 아빠 엄마가 뭘 했냐 이걸 따지는 거고 사회 성분은 내가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사회인이 된 다음에 첫 번째 직업이 뭐였냐 이걸 기준을 잡아서 간부로 등용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북한의 계급제도입니다. 네. 그러면 주조연 외에도 영화에는 단역들 참 많이 출연하게 엑스트라. 되는데 네. 뭐 엑스트라 전문 배우가 따로 있는 건가요? 일단 북한은 그건 없고요. 예. 대체 보면은 이게 스케일이 큰 영화 있잖아요. 특히나 전쟁 영화 같은 예. 거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알았죠. 예, 이런 거는 대학생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영화 자체, 로케 자체를 촬영을 평양에서 하냐, 지방에 하냐. 부득이하게 지방에서 하는 경우는 주민들을 동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일단 북한에서는 엑스트라를 단역 배우들을 얼쏘 배우라고 하거든요. 올소 배우요? 네, 얼쏘 배우. 그러니까 얼쏘 이게 맞다 긍정형인 거죠. 그러니까 대사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뭔가 회의 장면을 이렇게 찍는다고 하면은 배우들은 주석단에만 있고 관객들은 다 엑스트라를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객들은 그냥 회의에서 하는 걸 그저 덮어놓고 맞다고 얼쏘 하게 되면 얼쏘 배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관객들 리액션 막 억지로 시키는 네, 것처럼 그렇죠. 예. 올소 이렇게 하는군요. 그럼 북한의 전쟁이나 액션 영화가 참 많은데 위협적인 씬 같은 거 찍을 때 우리는 좀 아무래도 위험하다 보니까 스턴트맨 많이 쓰잖아요. 네. 북한에 혹시 스턴트맨이 따로 있나요? 아니요, 북한엔 스토트맨이 따로 없어요. 저희는 뭐 이렇게 태권도 하는 그런 모습을 찍는다고 하면 직접 그런 태권도 선수들이 와서 대역을 하고 아, 대역이 있긴 네, 하군요. 위험한 뭐 이렇게 액션이나 이렇게 칼싸움 하는 걸 찍으려고 하면 특수부대 그 군인들이 와서 직접 또 촬영을 해요. 특수부대 군인들까지 직접 영화에 출연한다니까 영화 스케일이 정말 커 보이는데 단역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출연료는 어떻게 해주나요? 당연히 없죠. 아, 없어요? 네, 없습니다. 뭐 그것뿐이 아니라 단역으로 이렇게 뭐 이게 동원이 됐다가도 점심때가 돼도 점심밥도 안 주고요. 어떡해. 네, 일단 뭐 본인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남한도 역시 같지만 북한에서도 그나마 그래도 얼굴에 TV에 나왔다 하는 게 상당히 그 영광스러운 그런 네, 심볼과 같은 그런 거거든요. 가문의 영광이군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 한 번 나간다 하면은 정말 그 모든 걸 바쳐서라도 네. 예, 그렇게 단역이라도 나왔다. 저 영화에.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처럼 한번 방영을 하고는 언젠가 다시 볼 수 있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영화 자체가 계속 리바이벌로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 나올 수가 있는 확률도 높기 때문에 예, 영화에 나오는 걸 상당히 좋아하죠. 네, 북한이나 남한이나 뭐 세계 어느 나라나 그 영화에 대한 사랑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의 영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생소한 북한말을 영상을 통해 배워보는 시간, 보고 듣는 북한말인데요. 오늘 배워볼 단어는 무엇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용하고 있던 자동차들은 오래전부터 이용하다 보니 거의나 대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됐고 이전보다 수송 과제는 몇 배로 높아지다 보니 자동차들의 수리 기일도 결정적으로 앞당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 방도를 찾기 위해 사업소의 한 후방 가족은 모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모인 동지들도 군사복무를 했으니 잘 알 것입니다. 후방 가족, 과연 어떤 뜻일까요? 북한말 후방 가족은 군인 가족을 뜻합니다. 다른 사용의 예로는 오늘 부대에 누가 오나요? 후방 가족들 면회 오는 날이야. 그럼 다음 단어 만나보시죠. 특히 이들 중에서도 지게 군에서 복무하는 손지연 동무의 아버지인 책임기사 손희준 동무는 그 누구보다도 이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 나날 속에 연료 펌프 시험 설비와 이동식 전기장치 고멸 기구를 비롯한 수많은 기술력 실안들이 나오게 됐고 여러 가지 수리 설비들이 급준하게 갖추어져 자동차 수리에서 혁신이 일어나 수송 실적은 날을 따라 높아지게 됐습니다. 급진하다, 무슨 말일까요? 북한말 급진하다는 빠짐없이 충분히 다 갖추어 놓다라는 뜻을 뜻합니다.
다른 사용의 예로는 내일 여행 갈 준비 다 했어? 그럼 그진하게 준비했지. 이상 보고 듣는 북한말이었습니다. 네, 요즘 다양한 나라,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언젠간 영화관 스크린에 남북한 배우 모두가 함께 나와서 멋진 연기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통일의 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